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전 세계 종교인들이 함께한 현장인데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원불교 국제부가 주최한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서울과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로 분열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에 전 세계 종교인들이 상생과 평화의 세상을 위한 세계 시민 의식을 일깨우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자, 오늘은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의 대회장인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전 세계 종교인들이 한데 모이는 참으로 뜻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가 연일 폭염, 홍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작년부터 계속되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국제 정세가 지금 과거의 그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가 없고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해줘야 되는데 또 유엔도 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나라마다 자기의 그 국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그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국익을 초월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종교단체가 아마 가장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종교인들부터 온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세계 시민의식을 갖고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였습니다. 네. 자,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이 종교인 모임은 우리 원불교 국제부가 주최를 했는데 현재 네. 대표적인 종교연합기구 그 세계종교인 평화회의가 있잖아요. 네. 세계종교인 평화회의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고 있나요? 네, 그 세계종교인 평화회의가 뭐 그래도 종교 협력기구 중에서는 뭐 가장 큰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뉴욕 그 유엔 본부 앞에 그 사무실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물론 거기 사무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총회를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요즘 뭐 세상에 한 달이 무섭게 그냥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니까 이 시대에 쫓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원불교도 이제 그 세계종교인 평화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엔과 같은 상설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그 종교단체 대표들이 한 군데 모여서 그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상의하는 그런 그 협의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소위 그 종교연합 유나이티드 릴리전이고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걸 UR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지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종교연합기구로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가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하는 것. 참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맞습니다. 제대로 좀 일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 문제가 참 많고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데에는 종교인들이 다들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를 비롯해서 종교협력기구들이 좀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말고도 IARF 그러니까 세계 자유종교연맹 또 URI 종교연합 그 추진기구 또 템플 오브 언더스탠딩 또 WCF 월드 컨그레스 오브 페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종교협력 기구가 있는데 문제는 이 종교협력기구 간의 협력도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교협력기구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나 전쟁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는 상당히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하고 이 UR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은 그 평화군도 있고 또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가 환경 문제나 이런 전쟁 문제에 있어서
유엔의 결정을 따르고 국제기구에 따르도록 하고 안 되면 또 뭐 징벌도 하는 이런 그 강제 기구가 있어야 한다면은 UR은 세계 시민들이 그 세계 시민 의식을 갖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환경도 보호하고 또 평화운동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 개인이 그 집에서 환경 보호하는 거를 뭐 그 국제기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나 이건 종교단체에서 앞장서면은 그 신도들이 또 자발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한 가정의 엄부와 자모,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처럼 유엔과 UR이 서로 그 협력을 하는 것이 지구촌 평화의 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UR 그 종교협력기구가 탄생하더라도 유엔과 네네. 협력을 해야지만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면은 종교단체 수장님들이 뭐 의견도 제시하고 캠페인도 합니다만은 네. 또 강제력을 갖고 이거를 실천에 옮기는 그 행정적인 역할은 또 정부가 나서야 되거든요. 예. 그러나 또 정부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또 국민들이 옆에서 도와줘야지 이게 또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수레 두 바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바퀴만 있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의 협력, 저는 뭐 우연히 어떻게 평생 동안 이 양쪽에 다 있었던 사람인데, 네. 그 이 두 개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제는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유엔과 UR이 이제 협력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주장을 저희 원불교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이번에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도 오셨는데 네. 이제 지금 유엔 측에서도 이 UR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종교 단체라는 게 또 종교인의 숫자가 뭐 하여튼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도 큰 이슈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종교 수장님들 모시고 뭐 간담회 하듯이 뭐 그런 걸 자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 유엔 창설도 이 역사를 그 보면은 18세기의 그 칸트가 그 영구 평화론을 주장하면서 인류가 이 평화로운 그 사회를 이룩하려면은 국제연맹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게 그 1700년대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제연맹이 1920년에 만들어지고 그게 또 실패하자 1945년에 국제연합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칸트가 이런 기구를 주장하고서부터 15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UR도 상당히 시간은 걸릴 겁니다. 우리 그 대상 상사님께서 이 UR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뭐 벌써 한 50년 됐죠. 주장한 지가. 예. 네네. 됐는데 더구나 또 이 총본부를 금강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남북관계가 꼭 막혀 있으니까 이 금강산에 세우는 것도 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저는 뭐 언젠가는 이거 될 거라고 믿고 다행히 지금 11차 세계종교인평화회의가 2025년에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그분들이 1순위로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정부에서 조금 더 도와주시고 종교계가 노력을 하면은 내후년에 세계종교인평화회의를 우리 한국에서 유치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UR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강력히 얘기를 하면은 그 UR 탄생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제 2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2025년 그 세계종교인평화회의의 장소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내년에 결정이 돼요. 내년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한국이 하겠다고만 하면은 그렇게 이제 경쟁하지 않고 그쪽으로 의견을 모으겠다는 그 사실 저희한테 우선권을 지금 준 거예요. 우리 네네. 정부의 의지가 또 달린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에도 우리가 이 총회를 유지하려고 대산 상사님 때부터 노력을 했는데 2번 다 실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3번째 시도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세계종교인평화에서도. 그렇군요. 예. 네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부산 엑스포다 뭐다 해서 이렇게 유치하려는 노력 많이 하는데 네. 세계 네네. 종교인들을 한 대로 이렇게 초대를 네. 해서 평화를 네네. 논의하는 이런 자리를 우리가 좀 유치를 한다면 참 네네.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의 대회장으로서 수많은 또 종교인들을 초대해서 이번 세계시민회의를 잘 치르셨는데 좀 느끼신 바 좀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팔롭 세계 불교도 의회 회장님도 오셨고, 또 리베라토 유엔 NGO 대표 등도 오셨고, 아주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번이 네 번째 이 회의인데, 이번 회의에서 아주 좀 중요한 것은 저희가 폐회식 할 때 이 모임을 앞으로 매년 정례하자는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원불교가 주관이 돼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각 개 대표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제 추진을 좀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동안은 한국에서만 했는데 내년은 그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하자. 뭐 이런 중요한 좀 합의들을 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그 실천 플랜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 합의를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그 지금 뭐 세계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만은 대종사님께서 이 후천 개벽의 기운이 오고 있다. 이 세계가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한 게 사실 1차, 2차 대전 때거든요. 네, 그 난리 속에서도 이 세계 평화를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전쟁 문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다 그 새로운 개벽 시대를 열기 위한 다 징조들이다. 그리고 이 개벽 시대, 하나의 시대를 여는데 역시 원불교가 가장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네. 그리고 또 민족적으로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한민족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인류사적인 그런 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 자, 네. 이렇게 종교인들이 매년 이런 자리를 만들자고 합의한 것이 참 의미가 있고 네. 우리 네. 대회장으로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거죠? 제 건강이 허락하면 계속 해야죠. 예. 고맙습니다. 세계 네.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대회장인 김성곤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